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5회 교재는 495페이지네요. 495페이지 문제 3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를 일반 과세 사업자인 상록택배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하고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죠. 우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증빙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그죠? 받았는지 또는 발행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우선 수취했죠. 현금 영수증이네요. 그죠? 첫 번째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과세, 부가세 과세되는지 보려면 여기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유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현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과세되는 거 현과가 됩니다. 매입 현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우선 매입 매출 전표 회사는 (1053) (7월 20일) 0720 유형은 현과 기죠. 그죠? 60일 현과. 품목은 운반비. 공급가액은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뭐 건별 증빙이 없어요. 그때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이 된다 라고 했죠. 상록택배.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3 누르면 차변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나오죠. 우리 회계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예요.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다만 자산의 구입 시점에서의 회계 처리는 자산의 구입 가격 뿐만 아니라 구입 시점의 재비용도 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원재료 구입 가격은 원재료죠. 그죠? 그리고 구입 시점의 재비용도 운반비. 하지만 운반비라고 안 하고 원재료로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처리가 되는 게 맞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됩니다. 33,000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요, 본 수업할 땐 안 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하시면 우선 매입이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3만원에 3,000원 보이세요? 요게 14번이 요게 전부 다 14번이거든요. 이게 이 금액이 1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원재료는 일반 매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만원과 3,000원이 여기에 잡히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안 보았었는데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이렇게 수량과 단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수량하고 단가를 꼭 입력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10일 과세가 되겠죠. 10일 과세.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수량은 10개. 단가는 200,
50만원, 공급가액은 2,500에 250, 거래처는 청주 자동차,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누르면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세팅되죠. 돈은 어음 그리고 외상 미수금이네요. 차변의 외상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 250, 그리고 나머지는 받을 2,500이죠. 재무제표에 표시될 때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합쳐서 뭐라고 처리된다고요? 매출 채권으로 보고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란에 올 거예요. 1번은 지금 406-305-909, 406-305-990이죠. 제가 조회를 한번 누를게요. 여기 406-305가 431-305로 바뀌었죠. 909 이렇게 10일 과세는 여기에 오네요. 계속해서 3번 직수출했죠. 직수출 42,000달러, 선적일의 기준환율,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환율 1,200원, 42,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5,040만원 나오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월 7일 유형은 16 수출이 됩니다. 품목은 제품이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5,040만원. 엔터 치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16 수출, 직접 수출은 1번, 12 영세는 3번, 16 수출은 1번. 이렇게 선택.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지만 이 외상키 누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로 분계 끝.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얘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에는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11월잖아요. 그죠? 11월. 그래서 10월부터 12월로 갈 건데, 걔는 어디냐면 16 수출 있죠. 16 수출 영세율, 여기 6번 있죠. 6번이 16 수출이고요. 12 영세는 5번. 얘가 12 영세, 6번이 16 수출이에요. 여기 영세율 돼 있죠. 영세율 100분의 0. 그래서 지금 16 수출이니까 몇 번에 표시가 된다고요? 6번에 표시될 거예요. 10월부터 12월에 가셔서 보시면 그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는 그냥 저장하세요. 무조건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세율이고 16 수출 6번에 5,04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4번 제품을 판매하고, 자, 우선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현금 수취에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다. 자, 이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이 현,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과예요. 현과.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요. 부가세 10% 과세되는데, 자, 10일 과세는 세금 계산서죠. 그죠? 세금 계산 발행하는 거. 17 카과는 신용카드. 22 현가는 현금 영수증.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14 건별. 과세되는데 무증빙. 증빙이 없을 때, 또는 간이 영수증 발행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현금을 수취했으나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아니죠. 그때 쓰는 무증빙 또는 간이 영수증 할 땐 14 건별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 14 건별. 품목은 제품,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 없을 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10만원과 만원으로 구분해 준다고 했어요. 강태호.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고요. 이 문제도 3호납 누르면 이렇게 3호납 눌러서 차변 분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1 현금 하면 이렇게 입금 되죠.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을 한 얘기예요. 그러면 쟤는 어디에 표시가 되냐?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10일과세는 1번이죠. 1번. 그리고 카과 현과는 3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2번은 안 나와요. 카과 현과는 3번. 근데 과세되는데 증빙이 없대. 그때 14건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돼요. 14건별.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10만원과 만원. 5번 생산부 직원 간식으로 제공하기에 샌드위치를 자 커피프레스 일반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자 신용카드 카 부가가치 확인 부가세 있죠. 카과 메이카과죠. 생산부 직원 간식 제공이니까 계정 과목은 복리 후생비입니다. 그래서 A 매출전표 12월 20일 유형은 57 카과 품목은 샌드위치. 배고파. 샌드위치 먹고 싶다. 자, 얘도 마찬가지 60에 6만원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거래처는 커피 프린스. 자, 신용카드사.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그리고 요거 3호납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선 원재료라고 돼 있는 부분을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돼요? 복리 후생비 500번대 복리 후생비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어떻게 신한 카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건데 요거 혼합 안하고 4카드를 누르면 대변의 미지급금의 신한카드 걸어준다고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만 뭘로 바꾸면 돼요? 500번대 복리 후생비로 바꾸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이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밖에 공제 14번. 14번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신용카드 수령금액 요거예요, 여기. 그래서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일반 매입입니다. 비용은 일반 매입이에요. 41번에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 표시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이제 14번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조회. 일반 매입 시가 6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그리고 6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영업부는 거래처 2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로 거래처의 축하 선물이에요. 거래처의 축하 선물. 우선 계정 과목은 잡아놨죠. 뭐요? 접대비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접대비 하면 불공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은 자 불공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접대비인 경우 불공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불공 아니에요. 53 면세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접대비인 경우 불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54 불공 12월 30일 54 불공 품목은 축하 선물 거래처 부가가치에 포함된 금액이니까 200만원에 20만원 거래처는 둘이 상사 그리고 전자 1
그럼 이제 커서가 이렇게 쫙 가면서 밑으로 떨어지죠. 불공제 사유 클릭하셔서 접대비 4번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이죠. 4번 확인. 그리고 3 누르면 이렇게 차변에 원재료 잡혀요. 얘를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는 보통 예금입니다. 자, 502페이지 104회 104회 교재는 502페이지입니다. 502페이지 문제 3번 볼게요. 영업부 거래처 맘모스 불산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축하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를 뭐라고 처리하냐면 우선 영업 거래처 맘모스 사업장 이전 축하 화환이잖아요. 그죠? 계정 가면 뭐예요? 접대비거든요. 이게 아무 접대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불공 이렇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접대비가 불공이 되는 경우는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입니다. 세금 계산서. 근데 보세요. 뭐 받았나?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 계산서죠. 그럼 불공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가 불공이에요. 접대비 플러스 계산서는 그냥 계산서 받은 거 53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 8월 25일 0825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8월달이니까 7월부터 9월 열어둘게요. 자, 8월 25일 53 면세. 그리고 화환.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은 20만원. 부가가치세 없고요. 남동 꽃 도매시장. 그리고 전자역. 현금으로 구입했죠. 그래서 3호남 눌러도 되지만 1현금 누르면 여기 출금 되고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없어요. 여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에요. 그래서 조에 눌러도 여기는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다만 계산서 수취한 것과 계산서 발급한 거는 여기 보시면 과표명세라고 있죠. 과표명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계산서 발급금액과 계산서 수취금액 85번은 발급금액, 수취금액은 86번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11만원이었을 텐데 제가 20만원 입력해서 31만원이 된 겁니다. 자, (2번)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중개 수수료. 수수료는 우선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토지의 취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처리가 돼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 토지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거잖아요.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으면 수수료 비용 발생 안 했겠죠. 그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입한 자산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요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오사불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 9월 5일. 요거 어렵다고 했죠. 0905 오사 불공 중개 수수료. 공급가액은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거래처는 한화
한화, 그리고 전자,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요거는 뭐 영상에 올릴 거니까 좀 빨리 해도 되겠네. 그죠? 알아서 천천히 보세요. 자, 그래서 원재를 뭐라고 할까요? 토지로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사유고요. 오사불공.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선 매입세 오사불공은 이렇게 돼요.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 중에 일반 매입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500과 50이 늘어 117이니까 500 늘어나면 여기가 1229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00과 50이 늘어난 게 끝이 아니야.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있어요. 여기 500과 50이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 3900과 390이죠. 그러니까 여기 500과 50 늘어나고요. 여기도 500과 50 늘어나. 그러니까 매입세에게 공제해 준다라고 해놓고 다시 뒤에서 빼는 거예요. 공제 안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확인할게요. 여기 요 금액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조회 들으면 117900이었고 여기 3900이었죠 지금. 그죠? 조회 122900 여기 4400이 되죠. 그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오사불공, 이렇게 일반 매입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3번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 현 부가세 과 현과죠. 그죠? 매출 현과네요.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15일.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도 저장하세요. 10월부터 12월로 바꿔주시고요. 현과 11월 15일 22현과죠. 제품 금액은 968,000원. 이게 어디에 입력해? 968,000원 입력한 88만원과 88,000원. 이영수.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고 1현금 누르면 우리 현금으로 판매한 거니까 현금 영수 발급했으니까 현금, 입금이 되죠. 차변에 현금이란 얘기예요. 3호납 눌러도 상관없다고 했죠. 3호납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3호납 누르면 대변 분계는 돼 있으니까 차변 분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얘를 그냥 1현금 누르면 분계 끝난다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데 세금계산서 아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17카과와 22현관 여기 3번이라고요. 매출이니까 확인. 88만원과 88,000원. 4번 이거 잘 보셔야죠. 취득 원가가 5,000이고 누계액이 3,500이니까 차량 원방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빨리 대답해. 장부가액 얼마? 장부가액은 뭐해서 못 뺀 거라고요? 차량 원방구 취득 원가 5,000에서 누계액 3,500을 뺀 거라고 했죠. 장부가액은 1,500짜리입니다. 이 1,500짜리를 얼마에 팔아놨냐면 처분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1,250만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처분가액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1,500짜리 1,250만원 받았네요. 그러면 250만원 손해네. 그죠? 마이너스 250만원. 요게 있다가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될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변 회계 처리죠. 그죠? 자, 갑니다. 매출 전표 11월 19일. 자,
11 과세, 차량 운반부. 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요 금액 있죠? 1250을 입력한 거죠. 1250 입력한 부가가치세 125만원. 연기 실업. 전자 1. 그 3 누르면 자, 그 짜증나는 거 그거 1, 2, 3 이거 애기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1, 2, 3 1 차량 운반부로 바꿔야 되고요. 2 대변의 이 금액이 취득원가죠. 5,000. 그리고 차변의 3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8번이 차량 운반부니까 209번이에요. 그리고 참고해 보면 있죠. 차량 운반부 누계액. 그래서 금액은 누계액 3,500이었죠. 오케이. 그리고 돈은 얼마 받는 거냐면 요거 받는 거죠. 1250에 125만원. 보통 예금으로 1375만원. 입력하면 딱 처분 손익 떨어져요. 다 입력하고 나면 처분 손익 마이너스 250.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해놨잖아요. 유형자산은 좀 계산해 놓으면 좀 더 그 마음이 편해요. 장부 금액이 1,500만원짜리인데 1250 받았으니까 250만큼 손해가 나겠구나. 그럼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요거 딱 떨어져 있으면 좀 편하죠. 그죠? 25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250만원과 125만원. 그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1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35 060이죠. 늘어날 거예요. 347 560이 늘어났죠. 여기도 늘어나겠죠. 10%. 자, 5번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받았네요. 세금계산서 받았죠. 50일 과세. 여기 페이크에 속으면 안 돼요. 페이크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임대료는 누구 입장에서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료죠. 우리는 공급받는 자잖아요. 우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 부가세 별도 50일 과세 12월 06일 50일 과세 임차료 250에 25만원 하우스 랜드 그리고 전자여 그리고 3 차변에 이거 뭘로 바꿔요? 임차료로 바꾸시면 되고 아까 이거 500번대 임차료였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쓰시면 안 되죠. 그죠? 미지급금.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는 매입세액이고 세금계산 받았잖아요. 비용은 여기라고요. 213494545죠 지금. 자, 조회 누를게요. 215994545 바뀌었죠? 거기 들어온다고요. 6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죠. 유형은 12영세. 그죠? 금액 700은 외상매출금, 나머지는 받을 어음이 되겠네요. 매입매출전표 12월 11일 12영세 제품 공급가액은 1,100만원, 거래처는 아카디 상사, 그리고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리고 서류번호 없고요. 3호남 누르면 얘는 부가세 예수금 없이 제품 매출만 대변에 세팅.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0. 나머지는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하고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채권이라고 보고한다고요. 자, 그러면 12영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영세율이고 12영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57680이잖아요. 조회 누를게요. 68680 바뀌었죠? 1100만큼 늘어나죠. 12 영세는 5번, 16 수출은 6번. 자, 이렇게 해서 104회 끝. 자, 교재는 511페이지 103회 문제 3번 511페이지 매일 매출 전표. 자, 512페이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 회사는 여러분 바꾸셔야죠. 그죠? 저는 이미 바꿔놨습니다. 일진자동차. 제조부문에서 기계장치 원상회복 수선비, 원상회복 수선비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매출전표. 자, 뭐 받았어요? 우선 카드 받았고요. 그죠? 카드. 부가세 있죠? 카과죠. 카과. 그리고 원상회복 수선비는 그냥 수선비입니다. 카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7월부터 9월 열어 두시고요. 9월 30일 57 카과죠. 수선비. 금액은 30에 3만원. 거래처는 다고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4카드 누르면 대변에 미지급금에 하나카드 걸어주고요. 자동으로. 원재료를 수선비로 바꿔주시되 이 수선비는 500번대 수선비가 돼야 됩니다. 기계장치 원상회복. 공장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 자, 그 밖에 공제매입세 14번 여기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비용은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 요 금액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조회할게요. 30과 3만원. 그죠? 2번. 아제자동차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죠?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한 거고, 50일 과세네요. 330만원은, 삼진의 약속어원 배서에서 지급했고, 잔액은 외상이다. 자, 유형 우선 수량하고 단가 없으니까 매입매출전표에서 10월 11일 50일 과세. 화물 자동차. 여러분들 오사불공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화물 자동차라고 나오죠. 그죠? 오사불공은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취득 유지 임차.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화물차죠. 그래서 50일 과세예요. 공급가액은 600에 부가세 60만원이고 거래처는 아제자동차. 그리고 전자 3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보세요. 제가 우선 요걸 원재료라고 해놓을게요. 원재료. 그래서 계정가면 뭐예요? 차량 운반고입니다. 이거. 그죠? 근데 원재료라고 해놓을게요. 잘 보세요. 대변의 붕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진 보관 중인 삼진 어음 있죠? 이거 잘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고요. 삼진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걸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330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거래처 바꿔야 돼요. 삼진한테 받을 어음이었었다고 그거 넘겨준 거라고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 원장에 가서 확인만 하지 뭐 시험 보는데 갑자기 이거 확인하고 그러지 말아요. 10월 11일 아니 10월 11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받을 어음 거래처는 그냥 다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제
삼진한테 받은 받으러움. 삼진. 왜 없어? 받으러움. 주식회사 삼진으로 쳐볼까 거래처? 삼진. 아 잠시만요. 제가 받으러움이 되는 게 아니는데. 삼진. 아까도 있었나? 왜 지금 차변에 330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받으러움 있었는데 이걸 넘겨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삼진한테 이거 넘겨줬으니까 이제 저쪽한테 야 너 가져라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삼진한테 받을 권리를 넘겨준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봐요. 그러면 이제 삼진한테 330만 원 받아야겠네. 삼진한테 연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줘야죠. 그래서 여기 받으러움에 여기를 삼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30을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여기를 바꿔주셔야 여기를 삼진으로 바꿔주셔야 제가 이제 여기 조회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없어지겠죠. 차변에서 대변으로 잔액 없죠. 그래서 요 문제 조심하셔서 여기 삼진 약속원 배서해서 지급하고 요 부분에 거래처를 꼭 여기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거래처 원장에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했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부가시 신고서에 지금까지 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10번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11번에 올 거. 고정자산 매입에 올 거예요. 고정자산. 보통 이제 고정자산은 회계에서 고정자산은 세법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애들 계정 과목으로 할게요. 알겠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애들이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뭐 시험에 나오면 이거 3개 중에 하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고정자산 매입 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재료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여기에 오게 된다고. 여기에 아마 왔을 거예요. 일반 매입.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제가 바꿔볼게요. 이제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꿉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서 금액 빠질 거예요. 원재료 600과 6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50을 가세라고 했을 테니까 600과 60 빠질 거고, 걔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올 거예요. 600과 60 고정자산 매입 확인할게요. 아직 엔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엔터 치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고 여기 온다는 거. 7월부터 9월. 에이 10월이네요. 10월부터 저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장하세요.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 온다고. 여기 고정자산 매입 쪽에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은 여기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 쪽에 오게 된다고 아시겠죠? 3번 수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보통 55 수입이에요. 그죠?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 인천 세관 부가가치세 보통예금 이체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기 단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왜냐면 55 수입 자체가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10월 15일 수입세금 55 수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에 50만원. 거래처는 항상 세관 건다고 했죠. 인천 세관 전자요. 3 누르면 애초에 부가세 대급금만 세팅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만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이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자,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죠? 76270이네요. 자, 50만원 더 늘어났죠? 5만원 더 늘어났죠? 자, 11월 4일 세금계산서 받았네요. 그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50일 과세, 안전용품은 개정 과목 요거 쓴대요.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답니다. 50일 과세. 11월 14일 50일 과세 안전용품 160에 16만원. 거래처는 삼양 안전이었나? 그죠? 삼양 안전. 수량하고 단가 없었고요. 전자 그리고 3 누르면 차변에 부가세금과 원재료. 이거 뭘로 바꾼다고요? 소모품. 대변에는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현금 30만원 그리고 외상인데 이거 외상 매입금 페이크예요. 미지급금이에요. 현금 3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뭐 그런 비품 아니었잖아요. 소모품이었죠. 그죠? 10번에 금액이 더 늘어날 거예요. 81270이었죠. 82870 됐죠. 자, 5번. 유형자산 처분 또 나왔네요. 얘도 보시면 취득원가 5천에서 장부금액 어떻게 계산해요?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5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300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라고 했죠? 700. 700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부가세 별도 500에 팔았어요. 700만원짜리 500만원 받았어요. 그럼 200 손해죠. 그 200 손해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요거죠. 요거 약속어원 받았네요. 이거 받으러 오면 아닙니다. 그죠?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급 아니 죄송합니다.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급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약속어원 받아도 미수금이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약속어원 받으면 받으러옴이고 그 이후에 상품 제품 아니면 받으러옴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요. 그래서 11월 저는 11월 4일이었는데 이거 11월 14일로 처리했네요. 그죠? 틀렸죠. 그죠? 자, 얘는 이동할게요. 11월 4일로 확인. 그럼 11월 4일 가서 확인할까?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1월 14일 10일 과세 10일 과세 품목은 기계 장치 공급가액은 500에 50만원 거래처는 인천 산사 그리고 전자 3 세 가지 바꿔야죠. 첫 번째 여기 기계 장치 두 번째 금액을 취득가액 5천 차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누계액은 플러스 1 4,300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뭐야 왜 갑자기 어디 갔어? 진짜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네요. 그죠? 차변에 50은 현금
그리고 차변에 500은 받으러움 아니라고요. 미수금이라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또 마이너스 200 떨어져 있네요.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자, 10일 과세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번에 여기에 500과 50이 늘어날 겁니다. 확인 늘어났죠? 6번 매출처 성남의 야유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 마트 음료수 구입하고. 자, 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 매출처 성남 야유의 접대비죠. 접대비. 이게 식이라고. 식 보세요.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는 불공이라고요. 오사불공. 요 식이 성립되는 거야. 아까 전에는 이거 있었잖아요. 접대비 플러스 세금이 아니라 계산서. 이건 오사불공이 안 된다. 그냥 오사면세라고요. 그래서 접대비는 오사불공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가 오사불공이에요. 그래서 오사불공 11월 22일 오사불공. 품목은 음료수. 공급가액은 50에 5만원. 거래처는 미래 마트. 그리고 그리고 불공제의 사유는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 그리고 3 누르면 접대비 800번대로 바꾸시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자, 오사불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세요.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올 건데 접대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50만원과 5만원이 늘어나요. 여기 늘어난 매입세 공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있죠. 여기서 다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넣었다 뺐기 때문에. 볼까요? 여기 늘어나고 다시 여기 늘어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안 움직인다고요.